저희 고문상 대표님 들어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하고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저희 줌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북부 권역의 활동가 책임자 여러분께서 그쪽 활동 상황 또 이렇게 브리핑해 주시고 또 우리 지명 토론자들 네 분 또 오늘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경복 작가님 저번에 뭐 하실 말씀 없다 그러시면서 곤란해 하셨는데 저희들 하여튼 뭐 들으시고 많이 좀 코멘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그 사업 분야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가 5군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10분 이내 조금 뭐 또 초과되실 수도 있는데 10분 이내를 좀 준행해 주시면은 1시간 범위 안에서 5군데 전체가 발제를 마무리를 할 것 같고 뭐 사업 소개 및 경과 그다음에 어떤 시사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5군데가 다 맞춰지면은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께 오늘 논찬을 해주실 분들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어떤 코멘트와 또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 그것과 관련해서 또 전체 토론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포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김포의 북변 미술관, 마을 거리 미술관인가? 하여간 마을 거리 미술관 그 활동을 이렇게 발제를 하도록 했을 때 우리 정은주 김포문화재단의 사장님, 저희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은주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 북변동에서 얼굴 뵀던 분들도 보이고 해서 또 이렇게 낯설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하고 한데요. 저는 김포문화재단에 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4월 한 15일자로 해서 이 김포문화재단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부랴부랴 이제 김포에서 해야 할 에코뮤지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조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PT를 띄우면 되는 건가요?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요. 직접 띄워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 자료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 먼저 김포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좀, 이렇게 오며 가며 아니면은 뭐 김포공항이라고 하면서 해서, 김포가 뭐 공항이 있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김포의 북변동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에는 지금 뭐, 핫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원래 김포 북변동이라고 하는 곳이 김포의 원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년의 거리라고 해서 과거에 김포 시내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김포군청과 김포경찰서 그리고 100년이 넘는 김포초등학교랑 그다음에 교회 또 국가 등록 문화재인 김포 성당 등이 상주하고 있었던 김포 중심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포 뭐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도시들이 막 발전이 되면서 김포에 가장 번성했던 그 원도심이 지금은 조금 퇴화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좀 어둑어둑해진 그런 곳으로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들이 생김으로 하여금 해서 원도시가 노후되고 쇠락하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슬럼화되어 있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곳을 가서 이렇게 봤더니 김포 문화재단에서 이미 북변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 북변동 일대에 많은 그런 그 사적들 그리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동네 그 어르신들과 주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 삶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김포 그 북변동의 그런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지우면 안 되는 것들을 잘 기록하고 그런 아카이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일환으로 이미 제가 김포문화재단에 오기 전에 2020년 11월에 북변동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읍비읍 갤러리 북변동 마을미술관 프로젝트를 이미 한번 진행한 경험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알다시피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북변동의 어떤 거리가 조성이 조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북변동이라고 하는 마을을 좀 알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좀 많이 기억하자 하는 식의 어떤 아카이브,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기록해져 있는 전시관이 조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다 가지도 못하셨고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잘 축적되어 있었던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김포문화재단에서 북변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자료들을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오자마자 이제 불이 나게 좀 진행을 했던 건인데요. 먼저 제가 이 북변동을 봤을 때 제가 처음 딱 북변동 김포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 건물을 봤었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북변동에 한번 오셔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아마 이거와 유사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이 북변동 요 거리가 2차선 거리이긴 한데요. 여기에 서울광역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노후화되어져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비읍비읍 갤러리라고 해서 보이는 이 건물은 12년째 폐점이 돼서 상가 운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2020년도에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비읍비읍 갤러리라고 이름도 명명을 하고 전등도 좀 달고 해서 북변동 마을미술관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여기 유동인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을 보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없었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이제 그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그냥 끝나게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속할 수 없었던 부분들과 그리고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어떻게 그럼 이곳을 좀 알리기도 하면서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 이곳이 지금 이 블럭 바로 옆 블럭은 이미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들 때문에 많은 상점들이 싹 다 철거가 돼서 나가기도 하고 있어서 이 건물에 무언가를 새롭게 뭐 뚝딱뚝딱 한다거나 뭐 공사를 한다거나 했었을 때 인근 주민들의 조금 그 많은 뭐 우려가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뭐가 생기면 우리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거 지금 여기 우리 다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돈 들여서 새로 뭔가를 하냐 하는 식으로의 또 민원들도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그 북변동 그 김포 에코뮤지엄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김포시청과 또 여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뭐 공사를 한다거나 무슨 칠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 여기에 뭔가 또 갑자기 새로운 게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그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주민들이 좀 많이 노심초사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을 해가면서 이곳을 어떻게 보면은 김포의 어떤 살리기 그리고 그 원도심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나중엔 곧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될 것들을 잘 남겨두자 하는 식의
목적을 가지고 원도심 거점의 비읍비읍 갤러리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기반의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북변동의 이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이질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동네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행동과 움직임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그 다른 주변 공간들과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착안을 했던 게 건물을 부수거나 아니면 건물을 뭐 뚝딱뚝딱 할 만큼의 여유의 뭐 예산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와 또 눈초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이 건물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소한의 어떤 정리를 하고 또 여기가 이제 북변동이 2일하고 7일에는 장이 쓰는 5일장이 쓰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되게 이렇게 노후되고 쇠락하고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별로 없는 그런 동네인데 2일하고 7일에는 북적북적합니다. 여기 길거리에는 뭐 이렇게 장들이 서서 여기 이제 노점 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까지 광역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또 도로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 해서 버스에서 이 공간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윈도우 갤러리 아니면 또 장날을 이렇게 장보러 나오셨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이 이런 작품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북변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치 쇼윈도에서 물건을 이제 구매하듯이 아니면 어떤 우리가 윈도우 쇼핑 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1층은 윈도우 갤러리라고 하는 곳으로 구성을 하고 또 한쪽 그 룸에는 안내소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늘 피할 데도 없고 아니면 물 마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곳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그다음에 여기 어떤 지역 활동가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어떤 작은 프로그램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안내소라고 하는 공간도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제가 흰색으로 칠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 보통 원래 처음에 그 2020년도에는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 흰색으로 보이는 2층이 전시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가서 2층을 구경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동선들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층을 더 메인으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어떤 북변동의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기존에 2020년도에 했던 북변 그 프로젝트와의 어떤 일환으로 정리된 버전으로 이 2층을 좀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북변동 마을 미술관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사진과 지금 이렇게 바뀐 사진이 좀 많이 변화되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크게 한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큰 대대한 그 뭐 이렇게 공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건물은 2층 구조에 1층은 총 4개의 상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보이면 지금 이 흰 색깔 요 테두리가 1개, 그다음 2개, 3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안내소 공간은 보니까 이제 원래는 총 5개의 방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한다면 2개는 하나를 터서 조금 이제 넓이가 넓은 이런 이제 방이 있는데요. 원래는 총 4개의 상점과 2층에는 예전에 그 안경테 나라라고 하는 안경점이 있는 그런 상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안경을 이제 뭐 했던 그런 상점이 있던 곳인데 이 곳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간판도 새로 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윈도우 갤러리의 모습을 갖추면서 바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게끔 하는 마을미술관 안내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이는 작품들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김포를 기반으로 거주하고 있는 작가 세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김포의 특히 그 북변동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작가들로 하여금 작품들을 좀 조성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이는 이 구자문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은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렇게 형형색색이 좀 특이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 북변동에서는 제가 2일이랑 7일 장날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소쿠리들을 막 쌓아 올려서 켜켜이 쌓아 올린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그 도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유리창에도 설명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그릇을 파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시다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진짜 소쿠리를 엎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특히 이 공간에는 이제 장날에 이제 장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나이 지긋한 이렇게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요런 게 그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현대미술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송희정이라고 하는 작가는 설치 미술을 했는데 뉴케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치 미술을 했는데 요것은 그 마치 우리가 이제 과거를 부정하고 살 수 없다. 이게 석굴 이렇게 마치 그 동굴에서 막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종주석과 석굴이 이렇게 만나는 듯한 형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김포에서는 지금 조금 늙은 도시로 치부되고 있지만 이런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김포의 어떤 신도시와 크게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그런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치 무슨 백화점 그 쇼케이스 같기도 하다 이렇게도 좀 이렇게 말씀들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남소연이라고 하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요 작품들을 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보이는 요 사진 자체가 진짜 요 그 김포 북변동의 모습을 직접 사진을 찍은 거를 크게 대형으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실사로 붙였고요. 요 앞에 보이는 좌대 앞에 보이는 게 지금은 이제 유리창 프레임으로 살짝 가려갖고 안 보이시기도 하실 텐데, 김포 여기서 발견됐던 그럼 정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쓰셨던 그 유물들이 전시가 되고 그것들과 함께 이제 회화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되면서 우리는 과거와 과거에서의 것들을 수혈 받으면서 새로운 나무를 꽃피우고 생명을 꽃피운다 하는 식의 어떤 메시지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젊은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김포와 그리고 북변동의 이야기를 담은 이런 작품들을 자기만의 색깔들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층 한 공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변동 마을미술관 안내소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김포문화재단에서 했던 북변동에 관련된 그런 기록물들을 정리를 해놓고 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어떤 좌담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또 말씀드렸던 장날이는 여기서 오셔가지고 물도 한 잔 잡수시고 하면서 이제 좀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네, 우리 정은주 차장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했던 북변동의 프로젝트를 이제 사진과 영상들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이 원래는 안경점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의 어떤 특수성을 살리기도 하는 이런 섹션으로 해서 2층 갤러리 역시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변동 마을미술관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어떤 시대에 직접 전시장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오며 가며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의 모습인데요.
밤에도 이렇게 이 좀 어둑한 이 거리에 좀 불을 밝히면서 좀 이렇게 쇠퇴되고 노후가 된 이 거리에 이 박부원동의 비읍비읍 갤러리 그리고 북변동 마을 미술관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북변 미술관을 저희들이 찾으면서 사실은 그 지붕 없는 박물관이 어떤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런 지붕 없는 박물관의 모습, 이를테면 거리와 상가하고 그 도시와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활동 자체도 오늘 뭐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는데 아주 그 미술 전시라든가 주민들하고의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소였습니다. 김포의 우리 또 두 번째 사이트, 예술문화 사이트인 그 보구곳. 보구곳은 우리 한강, 여마가 흐르는 그쪽의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의 작은 미술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현 팀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하여간 10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아시스탄트 팀장 박정현이고요. 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분 안에 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화면 보이시죠? 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작은 미술관에서 또 새로운 전시 개막이 있었고 손님들, 마을 주민들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했고 또 그간에 전시했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마을 작가님들의 작품까지 소개하고 오픈하우스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진행하는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어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미술관 보고곳이고요. 한강하고 접경지역 예술공간입니다. 이 사업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 미술관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18, 19, 20, 21까지 계속 쭉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냥 사진 자료 쭉 보시면서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외관이고요. 사업에 대한 성격입니다. DMZ가 어떤 그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지금 소개하는 공간 이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한강은 바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물길을 바로 마주하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장소적인 성격, 특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제 민방위 주민 대피 시설을 김포시와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게 아마 실제로는 김포에서 고성까지 접경 지역이 한 170여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접경 지역의 대표적인 다수의 유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상에 바라보면 개풍문도 보이고요. 실제로 검문소가 있어서 이런 출입증을 받고 출입을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는 이쪽이 북한이 되겠습니다. 겨울엔 또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이제 만들기 전에는 이런 형식의 일반적인 민방위 주민 대피소였고요. 저희가 이제 가구부터 페인트 여러 가지 시설들, 설비들까지 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예쁜 그래픽과 디자인 그리고 전시관의 아이덴티티도 만들어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가면 이렇게 리모델링 이런 이제 안내들까지 이제 붙여졌고요. 가장 첫 번째 했던 전시입니다. 첫 번째 보고 풍경을 그렸던 전시고요. 처음에 개막식 했는데요. 굉장히 어색한 모습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인데요. 두 번째 전시 보시면 첫 번째하고 많이 다르죠. 네, 두 번째 전시부터는 작가들이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갔다기보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만들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한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표정이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첫 번째 사실 아까 그 개막 시간 10분 하고 그냥 잠깐 있다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2시간 내내 떠들다가 이제 죄송한데 문 닫아야 돼요. 그러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2번, 3번, 4번 계속 오고 자기 거 보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마을회관에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면 실제 그 마을 주민분들이신데 실제 뭐 이 사진 한 번씩 가끔 볼 때마다 뭐 지금 뭐 이 사진 중에 또 유명을 달리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뒤에 보이는 그림을 또 그린 작가 중에 한 분도 또 유명을 달리하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참 애틋한 마음이 드는 사진입니다. 뭐 이런 뭐 저 그때 당시 마을 이장님 여기도 있고요. 굉장히 어쨌든 뭐 운영하면서 보람과 재미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런 실제 한 2년 동안은 이 공간을 설날 추석 때도 문을 계속 열었어요. 왜냐면 마을 주민들이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고, 실제 왜냐면 설이나 추석 때 그 손자,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오픈해달라고 해서 뭐 계속 제가 좀 번갈아 나가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리고 여러 가지 뭐, 뭐 그냥 손자들이 와서 연하장도 쓰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여기 보시죠. 이렇게 써서 이제 또 집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선물 받은 목도리 들고 오면 또 사진도 찍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가족 사진 이렇게 이 두 분은 자매예요. 자매가 이제 설날 이제 같이 온 거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전시를 해왔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계속 드나들게 됩니다. 이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아유 고마워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이 사진도 굉장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스토리가 있기도 하고 좀 감동적인 사진인데 마을 주민들이 이 할아버지 사진을 보시고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찍었어라고 하는데 할머니 원래 이제 계속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마침 사진 찍으신다고 두 분이 할수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살짝 웃으시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패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가져다 놓기도 하고 같이 이어보기도 하고 뭐 근데 단순히 주민들만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뭐 손자들 가족들 와서 놀기도 하고요. 계속 그리고 마을의 작가분들이 실제로 뭐 오랫동안 터를 잡고 계신데 주민들하고 실제로 교류가 그렇게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저 사람 작가지 정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주민들하고 작가님들이 어떤 모습 보이는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픈하우스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와서 그냥 그림 그리고 놀기도 하고 사진 찍고 남기고 가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2018년 한 해 있었던 일인데 2018년 한 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던졌던 질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도 유효한 질문과 고민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공간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그 공간이 가진 고유의 삶의 속도와 순서가 있구나. 도시의 삶과 또 마을의 삶이 또 다른 속도와 순서가 있다는 걸 계속 배우는 순서고요. 실제로 지금 보이는 배경의 사진은 마을 대동제 때 이렇게 또 좀 이제 또 대동제 때 이장님이 오라고 그러면 또 막걸리 한 박스 사서 가서 또 가서 앉아 있다고 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그러니까 계절을 따라가는 삶, 또 순환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존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사실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중성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그리고 앞서 가장 설명했던 게 굉장히 그 장소성이 있는 공간이어서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여전하고요. 또 하나는 또 멀기 때문에 한 번 와서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머물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번 오면은 뭐 적어도 한두 시간은 최소 머물고 또는 또 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 여전히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제 시작하면 제일 고민했던 거는 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공간을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운영을 하지만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5년째 운영하는 현황을 봤을 때 다행히 이제 어떤 공공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공간이 가지는 어떤 정체성과 활동들을 여러 이제 정책 결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셔서 이제는 이제 보조금 없이 또 다른 인력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틀을 세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좀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 공간을 만들면서 이 공간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고 이 김포가 어떤 큰 두 개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트랙에서 이 공간의 활용과 확장이 어떤 모델이 되길 계속 바라고 있으나 이게 쉽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유미술관은 제가
그러니까 한강하고 접경 지역의 맥락을 탐구하고 마을의 시간을 존중하고 주민들과 함께 창작하고 시민들과 함께 열리는 가장 이 말이 사실 중요하죠. 그 시골 마을에 있다고 해서 안 예뻐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뻐야 됩니다. 작지만 세련된 예술 커뮤니티를 저희가 지향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커뮤니티 아트, 뭐 커뮤니티 뮤지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커뮤니티란 말에 대한 해석인데 단순히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이런 뭐 참여해서 뭐 그리고 만들고 아니면 이 소재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이 가진 것들을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작가들이나 어떤 다른 기획을 통해서 다른 모습, 이 공간이 더 다른 의미를 보여주실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아,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었나? 하는 것들, 우리 마을이 이런 것들,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민들 또한 김포의 이런 공간, 이런 구석에 김포가 실제로는 접경 지역이고 이런 철제를 마주하는 이런 한강 하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장소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데 대한 커뮤니티라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협조해서 굉장히 운영을 하고 계속 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파트인데 이 전시를 쭉 이제 같이 해왔던 기획 파트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그 마을의 대나무 숲입니다. 마을 주민들 누구나 와서 그냥 마을 회관에서 여러 명 있을 때 말 못하는 얘기들 여기서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런 진짜 흉금을 다 털어놓는다고 할 때 그 말을 다 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어쨌든 저희가 뭐 어렵지만 계속 맺어왔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활동과 과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한강후 접경 지역으로서 어떻게 주제 발굴과 창작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지속적인 안정된 운영체계, 특히 군사 시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어떤 협조를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들이 모델을 삼아서 이게 어떻게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하는 게 사실 뭐 3년 전에 가졌던 질문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제 가졌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공간을 재생을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이 가지는 맥락을 존중하면서 지속성을 어떻게 가질까, 그리고 그런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창작이나 기획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뭐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사실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운 시간을 가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보구곳 자금미술관 보구곳 사이트는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민방위 대피 시설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활동 또 관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예, 팀장님이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